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강사 김선혜입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랑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이란 어떤 것이며 스마트폰 화면 구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어떤 거냐면 스마트란 뜻 자체가 아주 똑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하면은 내가 컴퓨터 하나를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융거래 모든 걸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하나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라는 건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이다 해서 핸드폰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는 전화나 문자가 되는 경우고요. 거기다 뭘 더했냐면 컴퓨터를 더했어요. 컴퓨터에 어떤 기능을 더했냐면 인터넷, 우리가 검색하거나 어떤 자료를 찾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인터넷 기능을 합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갈 때 카메라 들고 가고 비디오 카메라 들고 갔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셔도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설명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스마트폰 앞면에 대해서과 뒷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앞면을 보시면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셀카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경우고요. 아니면 화상, 회의할 때 서로 얼굴 봐가면서 회의할 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온라인 교육할 때 같이 얼굴 보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 통화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 스피커는 전화 받을 때 있죠. 들을 수 있게끔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음량 버튼은 내가 소리를 키운다거나 줄인다거나 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클 때 조금 밑에 누르셔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너무 작다 싶으면 위에 버튼을 누르셔서 키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원키는 우리가 예전에는 배터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충전했는데 요즘에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거 배터리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전원키 누르셔가지고 꺼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가끔은 조금 쉬었다가 껐다 켰다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끄고 한두 시간 놔뒀다가 다시 켜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가보면은 후면 카메라가 있어요. 후면 카메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잖아요. 반대쪽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예쁜 거, 꽃 같은 거 아니면 산에 가서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플래시가 있죠. 플래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가끔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손전등으로 가끔 어두운 곳에서 내가 밝게 할 때 얘가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중에서 제 거는 카메라 눈이 하나, 두 개인데 지금 나온 것들은 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3개 있는 것에다가 또 다른 부분에 해당한 3개를 내가 붙여놨어요. 요즘엔 4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카메라 기능이 많아서 내가 사용하기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비밀번호나 잠금 패턴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뭘로 들어가는 거냐면요. 지문 인식에 들어가서 보편소 예전에는 여기가 들어갔었는데 요즘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뒤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지문 버튼도 빠졌고 요즘에는 측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문 버튼이. 일단은 전원키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원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까매지거든요. 근데 그걸 꺼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꺼진 게 아니라 잠깐 화면만 까매지는 거예요. 일단 끄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게 눌러야 돼요. 꾹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전원 끄기나 다시 시작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떠야지 진짜 꺼지는 거예요. 정말 끄고 싶으면 전원 끄게 해주시고요.
다시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닥, 제 끝에 있는 바닥 있죠?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은 요즘에 터치펜이 거의 많이 나와 있어요. 선전을 보시면은 요즘에 선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게 많나요? 터치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글씨를 써서 그대로 잘 나타난다라고 그런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 터치펜이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터치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보시면은 충전한 연결 잭이 있고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는 내가 동영상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들을 때 여기로 나타난다는 거. 한번 여기 막아보시면은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여기도 마이크, 음성 녹음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 같은 버튼씩 일일이 눌러서 했다면 지금 뭐가 돼요? 이렇게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터치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터치펜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펜이나 손톱은 볼펜이나 손톱으로 하면은 얘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하 움직임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위아래 위아래 상하 좌우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엄지검지로 화면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사진이나 문자를 봤을 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을 봤는데 내가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과 모양이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나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나오면은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하단을 볼게요.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에 하단 밑에 부분을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홈 버튼이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가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 거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네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집 모양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홈 버튼이에요. 가운데 있는 건 홈 버튼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걸 하다가 내가 홈으로 돌아가야겠다 할 때 눌러주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꺽쇠 모양, 세모거나 꺽쇠 모양이나 이게 되돌아가기, 이거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했던 작업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내가 전화를 눌렀다가 이렇게 취소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뭐 눌렀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동그라미는 홈 화면으로 가는 거고, 꺽쇠는 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가끔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 자체가 내가 최근 실행한 앱이 얼마나 있나 한번 눌러보시면, 눌러볼게요. 이렇게 많죠. 얘가 이렇게 띄워 있다는 거예요. 띄워 있으면은 배터리도 얘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금 이게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된다? 모두 닫기를 해주시면 돼요. 모두 닫기. 샥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씩 하면은 작동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근 실행한 앱을 누르셔가지고 모두 닫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 핸드폰에 대한 거라면 이번에는 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프로그램이에요. 이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죠. 이건 다 누구 거?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넣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까는 거냐? 반드시 플레이스토어라는 요 모양에 해당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앱이라 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은 뭘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여기 가보면은 핸드폰 게임이 되게 많아요. 뭐 퍼즐 맞히는 게임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쌓기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기 핸드폰에 따로 깔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설치시켜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제일 윗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첫 번째 이게 LG U 플러스라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LG U 플러스는 통신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LG U 플러스는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KT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SKT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내가 삼성이나 LG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 다음에 통신사는 어디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LG다, KT다, SKT라 말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알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알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신호세기. 신호세기는 만약에 지금 4개가 다 있는데 이게 뭐 2개가 있거나 하나가 있거나 하면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아니면 뭐가 또 안 되는 거냐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TV를 볼 때 신호세기가 약하면 얘가 자꾸 끊겨요.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 안 될 때는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죠. 그러니까 배터리 양이 얼마 남아 있다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내가 새로 구입했다 하신 분은 별 문제 없지만 뭐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장 문제점은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실 때는 항상 배터리 양 보시고 그 다음에 충전 꼭 해놓고 나가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가 왔다라고 떠요. 많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나한테 뭐가 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다, 아니면은 카톡이 왔다, 전화가 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이렇게 저처럼 쌓여요. 이렇게 많이.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보시고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지우기 쌍. 싹 없어졌죠. 그러면 실제 카톡 온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뭐만 없어져요? 이 알림바에서 내용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차근차근 보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하나 알아보기 중에서 오늘은 배달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달 앱이란 내가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배달 앱을 깔고 주문하시면 정말 간단하고 편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앱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배달의 민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앱이나 검색하라고 뜨잖아요. 여기 터치하셔서 글씨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 마이크 누르셔 가지고요. 터치하셔서 배달의 민족 하면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바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열기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는 설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설치가 됐었는데 다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앱을 지웠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배달의 민족 아까 했던 게 얘가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눌러주시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조금 기다려라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열기가 뜨면은 일단 설치가 다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가 떠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디가 아이콘이 들어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됐나 이렇게 쭉 가보시면 바로 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못 찾겠다 싶으시면 제일 끝에 가보면 있어요. 항상 마지막에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설치만 돼 있는데 이 설치에 맞춰서 내가 약간의 동의를 해줘야지 실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배달의 민족을 터치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접근 권한이 허용이 필요하다고 떠요. 위치도 필요하고 주소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확인 누르셔서 이거를 허용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찾아갈 수 있게끔 위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시작하기. 그래서 얘가 나오죠. 네, 오늘 몇 시에 했다라고 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위치예요. 그러니까 배달했을 때 어디로 가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 주소를 불러줬다면 지금 한번 지정하면 그 위치로 올 수 있게끔 주소를 지정하시면 된다는 건데 바로 현 위치로 주소 설정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본인이 쓰셔가지고 찾으셔서 하셔도 되는 건데 그냥 현 위치로 주소 설정할게요. 눌러주시면 현 위치가 주소가 설정이 되는데 이 주소가 맞으면 바로 위 위치로 주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세부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부천, 오정, 노인, 복지관 해주시고 완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확인한 거 보시고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어떤 거를 내가 주문하겠다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맛집 랭킹 들어가셔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배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한식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개성칡 냉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별표가 나오죠. 별점이 나오는 거니까 별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내가 얼마 이상은 꼭 주문해야 되는 거니까 주문 그 금액을 보시고 그만큼 이상은 주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은 바로 결제와 만나서 결제가 있는데 바로 결제는 한번 설정하시면 얘가 그 설정 값에 결제 수단이 있으면 그걸로 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정하시면 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경우고요. 만나서 결제는 오셔서 결제한다는 거예요. 배달 시간은 46분에서 56분이기 때문에 1시간 내외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시고요. 배달 팁은 1,000원이래요. 아주 싸네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냉면, 비빔냉면 이런 게 있죠. 나는 비빔냉면 먹겠다 선택하시고요. 비빔냉면 기본은 7,000원인데 곱빼기 먹고 싶다면 곱빼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사리 추가하겠다면 사리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량은 혼자 먹을 거면 하나고 둘이 먹을 거면 두 개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더하겠다 더하기 눌러주시면 여기서 수량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 10,000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됐으니까 주문 되겠죠. 두 개 일단 담고요. 다른 것도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또 선택하셔도 돼요. 내가 물만두 먹고 싶다 싶으면 물만두 선택하셔서 물만두 하나 담고 이러면 이제 바구니에 장바구니 얘가 들어가 있어요. 장바구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다 됐다 제대로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들어가 보시면 물만두도 있고 비빔냉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500원인데 배달 주문하기를 하실 거면 터치
사장님께 원하는 거, 만약에 내가 그 죽을 먹는데 뭘 빼달라 라고 하실 때 빼주세요, 아니면 덜 몇 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배달 오시는 분한테 조심히 안전히 와주세요 라는 멘트를 넣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속 사용하시려면 다음에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뭐 해주면 돼요? 일회용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카드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기만 눌러주시면 혹시 처음에 카드나 이렇게 결제 수단을 선택하셨으면 바로 결제가 돼요. 그러면은 1시간 기다리시면 배달이 오죠.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수업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